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 정유린 기자입니다. 오늘도 차도원 모빌리티 연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 시점에 잘하시는군요. 네. 아 너무 정해져 안녕하세요. 있나요? 네. 다음번에 좀 예상 못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멘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됐죠? 네. 현대에서 아이오닉 5 출시를 했는데 한번 보고 싶은 차예요. 아직 못 아직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저는 당연히 보신 줄 알았어요. 현대차 본사 1층에 있다 그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네. 외부인 출입이 안 된답니다. 아예 안 돼요? 네, 지금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현대도 아직 안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좀 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네네. 이걸로 먼저 시작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네네. 이 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 계약이 꽤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주문 대박 났죠. 아 그래요?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네, 좀 네.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완판됐죠. 아 진짜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현대차 EGMP를 적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네. 첫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굉장히 차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아직까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뭐 관계되신 분이나 이렇게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몰아봐야겠죠, 나중에. 인기는 끌었는데 이제 좀 생산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이제 배치하는 근로자 수 정하는 맨아워를 놓고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좀 좁히지 못했다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죠. 전기차 판이 커지면서 일자리 네. 문제도 좀 심심찮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차종 따라 다르겠지만 네. 기존 내연기관 차량 부품은 70% 정도만 사실은 네. 소요가 되고 그 네. 와이어네스라고 이제 안에 그 배선도 굉장히 줄어들고 네. 그건 이제 모듈 조립식이 맞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조립하던 분들의 맨아워만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한 대 만드는 시간도 기존 내연 차량의 70%. 10시간에 한 대 만든 걸 뭐 7시간에 한 대 만들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도 그만큼밖에 필요 없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어느 나라나 성장 동력 산업이고 굉장히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고 부품사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도 없어지는 마당에 네. 완성차에서 조립하는 분들의 그 시간도 줄어든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가 개인의 일자리도 문제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네. 이제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경제를 위해서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 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전기차가 가장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쵸. 좀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배터리 가격은 점점 하락하면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개선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완성차 차원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25년에는 이제 뭐 글로벌리 한 850만 대, 2030년에는 2,600만 대, 네. 2040년에는 5,400만 대를 급증을 해가지고 전체 네. 신차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네. 2.7%, 10%, 한 28%, 네. 58% 정도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전 세계 차량이 한 12억 대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네. 2030년에는 2억 대 늘어난 한 14억 대 네. 정도고 그 가운데 이제 전기차는 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38년에는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넘어가지고 2040년에는 전체 차량의 31%. 네. 굉장히 빠르지는 않지만 네.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기존 차량을 대체해 나가는 개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보다 굉장히 좀 핫한 이슈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소 제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를 채워야 되는데, 네. 그 자동차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20에서 25%를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탄소 제로를 만들려면 차를 없애든가, 뭐 친환경차를 바꾸든가, 네. 굉장히 지금 경쟁적으로 뭐 여러 나라에서도 그 연한을 만들고 있죠. 내연기관 차량 신규 판매 중단을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40년 정도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퀘벡주 같은 경우 2035년, 네. 프랑스도 2030년, 일본은 2030년대 중반, 뭐 이렇게 계속 2030년대를 기준으로 네. 계속 움직이고 있고 왠지 좀 땡기는 분위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차량을 가볍게 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친환경차로 바꾸면서 파워트레인을 효율화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국내도 예외는 아니에요. 음. 제주도는 지금 2030년 정도로 그 신규 차량의 내연기관 차량 중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는 2035년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한 2040년 정도의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40년이면은 한 20년 남았나요? 20년 남았죠. 네. 20년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차 업체들도 네. 분명히 이제 친환경 차로 이제 라인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뭐 제기어도 2030년, 네. 볼보도 2030년, 네. 그다음 GM은 2035년, 네. 포드도 2030년 네. 해가지고 그 글로벌리 포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음. 전기차를 판매하겠다. 벤츠도 2039년, 현대차는 2040년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불안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부품 수도 네. 아까 한 70%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한 60, 70%밖에는 부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일하시는 분들이 그 수요가 옛날같이 네. 않다는 거죠. 실제로 진짜 체감하시겠어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굉장히 지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계 베이스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지금 전기차 이쪽 전기전자 쪽으로 트랜스퍼 시키느냐. 네.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고요. 국가마다 지금 뭐 굉장히 이게 커다란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네. 뭐 친환경차 나오는 거 좋은데 네. 일자리가 줄어? 이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맞아요. 고용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이 되기는 맞아요.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트랜스퍼하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계속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일자리가 줄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네. 앞에 사례는 우리나라 사례를 했는데 네. 다른 나라도 뭐 마찬가지 사례가 좀 있겠죠? 지금 이제 예측되는 일자리 감소량이 지금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내셔널 플랫폼 오브 퓨처 모빌리티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네. 전기차 부품 수입을 강화하면 최악의 경우에 뭐 41만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2030년 CO2 감축 목표를 채우려면 아시아에서 제조한 배터리를 포함해서 이 배터리가 큰 이슈였어요. 또 부품 수입을 의존해야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또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폭스바겐이 직접 이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잖아요. 이 상황은 조금 바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 문제 때문에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고민에 빠져 있긴 맞아요. 한데요. 네, 저 네. 부분이 있고요. 2019년 11월에는 독일 자동차 노동자들이 한번 시위를 벌였었거든요. 네. 그 이제 슈투트가르츠라는 그 보쉬 네. 라는 이제 자동차 가장 커다란 자동차 부품 업체죠. 네. 그 본사가 글로벌 본사가 있는 쪽에서 이제 그 독일의 이쪽 관련 노조 이게메탈이라는 곳에서 주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금속 노조와 유사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면서 뭐 기업들이 이제 이익 증대를 핑계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자리 감소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시위를 했었고요. 네.
이게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가 들어오면 또 한 7만 개 일자리가 바로 없어질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 후에 아우디가 네. 2025년에 독일에서 9,500개 일자리를 삭감을 하겠다. 다임러도 한 10,000개 이상 삭감하겠다 발표를 해가지고 네. 좀 시끄러웠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거의 뭐 동일한 내용으로 네. 또 파업을 했었습니다. 40일 동안 파업을 했었는데요. 네. 뭐 GM 역사상 굉장히 길었던 파업 중에 하나인데 네. GM은 이미 그 인력 감축을 시작한 지 오래가 됐죠. 2025년까지 GM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에 과감하게 막 $200억 투자를 하면서 네. 2023년까지 전기차 신차를 20종을 개발을 하겠다. 네. 그 다음에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까지 전기차 개발에 한 $110억 이제 뭐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다 이제 전기차 자율로 전환을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GM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2018년에 우리나라 분산을 포함을 해서 네. 공장들을 5개를 전 세계 폐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사무직 8,100명, 생산직 6,000명을 해고를 했었죠. 그리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네. 이제 임원 25%도 이제 해고를 했어요. 네. 전체 인력이 15%, 14,700명. 이게 이제 그 메리바라 그 이번에 CES 때 굉장히 이제 네. 카리스마를 발휘하셨던 CEO죠. 네. 그분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 구조로 GM이 변화하고 있는 단계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저 해고를 굉장히 합리화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게 이제 글로벌리 어떻게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전환되면서 네. 인력 구조 조정의 시발탄, 최근에 시발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M뿐만 아니라요. 네. 포드도 구조 조정을 하고 있죠. 러시아 3개, 미국, 영국, 프랑스 하나 해가지고 6개 공장 폐쇄. 네. 17,000개 일자리 없애겠다 네. 발표를 했고요. 일본도 무서워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부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69만 명을 네. 포함해서 네. 전체 자동차 업계에 91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굉장히 좀 푸시를 하고 있지만 네. 최대 20만 개 정도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일자리 문제는 한동안 좀 계속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2019년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네. 자동차 업계 종사자가 33만 6천 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2018년 2018년 대비 한 15,000명이 감소를 해서 네. 하지만 광업 제조업 네. 이제 그 산업 분류상에서 네. 보면은 가장 인력이 많이 감소한 사업이고요. 네. 그 사업체 수도 2019년 4,515개에서 4개인데 네. 2018년 대비한 4.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제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기존 내연기관 인력의 70%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현대가 2044년까지 주요 시장의 모든 차종을 전동화하겠다는 발표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다 10만 명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서운 거죠. 네. 반면 이제 또 생겨나는 일자리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 전기차, 수소차, 네. 자율주행차, 네.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한 네. 이제 신기술, 신차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미래형 자동차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산업에 종사 중인 우리나라 산업 인력이 2018년 말 기준으로 네. 5,533명이에요. 그러니까는 2015년 말, 네. 3년 전이죠. 2018년보다 9,467명보단 5.3배가 줄었는데, 네. 저 포션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뭐 기존에 없어진 일자리 개수를 채울 수 있는 그 숫자는 네, 아니고요. 좀 적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나 아니면은 노동 정책하시는 일부분들은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일자리 몇 개가 사라지면 신규 일자리 몇 개가 생겨난다 해가지고 결국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 위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의 얘기고요. 네. 지금 뭐 전기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만약에 실직을 하신다면 네. 뭐 전기차, 수소, 자율주행차 개발 이쪽으로 올 수는
바뀌거든요. 그쵸? 그쵸. 갑자기 잡도 바꿀 수 없고, 네. 그 다음에 직종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에서 실직하 신분, 그 다음에 계속 남으셔도 이렇게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잡을 바꿔야 되시는 분들, 어떻게 이제 일자리와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느냐, 네. 전환하느냐, 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커다란 이슈죠. 사실 이게 좀 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기업들 차원에서 네. 보완해보려는 노력이나 그런 정책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근데 좀 잔인한 말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 네. 폭스바겐 CEO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네. 참고로 지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이후로 전기차를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R&D 투자가 1위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ID3, ID4 가지고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CEO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현재 인력을 유지를 해도 자영 감소분, 퇴직하는 분들을 고려를 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고려를 해도 지금 인력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좀 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뭐 기계 쪽이라 이런 전공자가 많이 필요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네. 커넥티드카, 전기차가 되면서 네. 화학 쪽, 재료 쪽, 소프트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도 그렇고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막 거의 엄청나게 뽑고 있거든요. 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모빌리티 플랫폼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서비스 프로바이더 얘기를 네. 하고,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계속 저쪽 인력들을 구인들을 하고 있고, 뭐 기존의 분들을 이렇게 잡을 전환시키기도 하지만, 네. 뭐 아까 GM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무참하게 해고를 하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확실히 전기차 시장도 커지고 그렇죠. 이용자들이 일단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여러 개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기는 굉장히 뭐 해요. 네. 기술 발전이라는 게 뭐 네. 굳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희 로봇 저널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정형화된 데이터, 예를 들면 증권 데이터, 그 이제 스포츠 경기 데이터, 네. 주식 데이터 이런 것들은 네. 요즘 기자분들이 안 쓰잖아요. 자동으로 전송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 지진 데이터 이런 것들. 그쵸. 예, 네. 뭐 그런 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갖고 네. 인력 수급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데이터를 내놓지는 않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엔지니어 공급이 또 부족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첨단 차량을 국내에서 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 15만 명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직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저는 이제 앞으로도 네. 이제 기업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갈지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업이 기술이 바뀌었는데 그 기술에 맞지 않는 분들을 얼마나 잘 전환시키느냐, 네. 이슈가 크죠.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 이슈가 네. 큰데, 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게 뭐 많이 챙긴다고는, 아까 제가 뭐 폭스바겐 CEO 얘기도 했지만 저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숙련공들이나 오래 그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없어지는 기술을, 내가 가진 기술이 없어지는데 뭔가 새로운 기술을 처음부터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뭐 인생 100세 시대라 그러고 직업 뭐 여러 네. 번 뭐 보통 바꾸긴 하는데, 네. 개인 혹은 국민들의 이제 전 생애 관점에서 네. 뭐 국가에서도 굉장히 앞으로는 일자리와 잡의 습득과 변화에 대한 이슈는 좀 잘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아이오닉 5 출시 기념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만한 거리들이 많은 게 전기차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네. 그 옛날 산업혁명 이후에 네. 기술은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 기술을 개발을 했고 네. 그 기술과 관련된 에코시스템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쫓아가느냐? 네.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맞게 자신의 어떤 능력과 역량을 변화시키느냐, 네. 진화시키느냐, 네. 그 문제도 네. 아마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오늘은 그러면은 아이오닉 5 관련해가지고 일자리 문제 이야기도 같이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끝내시네요. 네, 너무 급하게 끝나긴 하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